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월드 클래스와 액셔니스타의 G파컵 1라운드 경기 결과입니다. 4대3으로 월드 클래스가 승리하면서 6강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제이와 박지한 선수 각각 멀티골 기록했고 사오리, 나티, 헤인 선수까지 한 골씩 기록했습니다. 평점입니다. 사오리 7.5, 캐시 7, 나티 8, 엘로디 6, 제이 10점에 MOM, 카라인 7.5, 김병지 감독 6.5점입니다. 정혜인 8.5, 태미 6.5, 이채영 4, 박하나 3, 박지한 9점에 민트별, 이영하 3, 이근호 감독 6.5점입니다. 진희님의 평점입니다. 세 선수만 차이가 있었네요. 이채영 5, 박하나 4, 이영하 4점입니다. 정혜인 선수 10-10 달성했습니다. 6번째 10-10 기록자가 됐습니다. 36경기에서 26골에 10개의 어시스트, 또 두 자릿수 도움을 기록하게 됐네요. 35개의 공격 포인트 달성한 네 번째 선수이기도 한데요. 액션이가 3대2로 맹 추격하던 그 흐름, 후반전에도 뜨거웠는데 불운한 부상이 연이어서 발생을 하게 되죠. 에이스라인 지한 헤인 부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헤인 선수는 철강왕이기도 하죠. 항상 꾸준하게 부상 없이 출전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또 철저한 자기관리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치료를 받으면서도 뜨거운 눈물을 보였는데 상당히 속상했겠죠. 그런데 헤인 선수가 이렇게 눈물이 처음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속상함에 눈물을 짓는 모습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더라도 상대에게 축하를 건네고 본인이 이기더라도 또 패자에게 가서 위로를 건네고 골을 넣더라도 좀 덤덤하게 세레모니를 하고요. 보통은 감정의 어떤 출렁임 없이 좀 평이하게 꾸준히 감정이 가는 편인데 이때만큼은 정말 속상했겠죠. 본인이 보탬이 되지 못하고 추격하던 흐름 속에서 또 바라만 봐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액션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제이 선수 데뷔전 데뷔골과 어시스트까지 완벽한 데뷔전입니다. 육각형 선수가 또 하나 등장을 했네요. 데뷔전에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만점 활약이었고요. 출산 후 10주밖에 되지 않은 실제 출산 경험이 있는 출연자들 아유미 키포라던가 에바 선수도 깜짝 놀랐죠. 불가능한 컨디션에 가깝죠. 사실은 체력적으로도 좀 이슈는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 정도 실력이라니 체력까지 갖춰진다면 얼마나 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나티 선수가 좀 외로운 경향이 있었죠. 물론 나우리 듀오, 사오리 선수와 함께 맞추는 합도 있었습니다만 뭔가 사오리 선수와는 패스가 그렇게 길게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는데 제이가 오면서 완벽하게 삼각 편대가 꾸려지면서 특히 나티 선수가 이 볼 배급할 때 좀 맛이 날 것 같아요. 신이 날 것 같습니다. 호흡이 잘 맞고 제이 선수가 넓은 시야도 상당하기 때문에 수루 패스를 선수들에게 찔러줘요. 사오리 선수, 나티 선수 조금 더 이 내 앞으로 주는 패스에 대해서 적응할 필요가 있고 제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의 넓은 그라운드라면 조금 앞에 수루 패스를 찔러줘도 조금만 뛰어서 잡으면 되지만 그라운드 컨디션이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발밑에 주는 연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로 한만 좀 더 맞추면 이 무너진 월클의 왕조 다시 한번 정상으로 향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수비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애기, 엘로디, 카라인 공격적으로는 세 선수 다 괜찮은데 수비적으로 특히 지난 G리그 자동문에 가까운 아쉬운 수비를 보여줬는데 제이가 오면서 딱딱 커트해내면서 또 예측 수비 잘해내면서 수비력도 한층 올라갔습니다. 카라인 선수 20경기 출전 달성했습니다. 20경기에서 5골에 7개의 어시스트. 슈퍼리그 4회에 데뷔했습니다. 그야말로 월클의 복덩인데요. 그 이전에도 월클이 강팀 반열에는 올랐습니다만 1황 이렇게 구분되지는 못했죠. 우승도 없었고요. 하지만 카라인이 합류하면서 4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리그 리핏을 하기도 했고
그야말로 월클 왕조를 만들게 되죠. 지난 G리그 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고 카라인 선수가 아쉬운 부분은 수비죠. 수비는 여전히 좀 아쉽고 발밑도 좀 느립니다. 쉽게 좀 뒷공간을 허용하는데요. 공격만큼은 특히 슈팅이 정말 수준급으로 올라왔어요. 하프라인 부근만 간다면 카라인이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오른쪽이 좀 더 쉬워 보이긴 하는데 왼쪽에서도 이번에 수준급의 슈팅을 날리는 걸 보면 확실히 슈팅 능력은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액션이와 월클의 상대 전적. 월클이 승리하면서 2승 5패, 여전히 많이 열세입니다만 그래도 두 번째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액션이는 컵 대회 성적이 연이어서 좋지 않네요. 지난 SBS컵 2회 대회 때도 1라운드, 소위 광탈을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도 1라운드 탈락, 컵 대회와는 확실히 좀 인연이 없네요. 감독들입니다. 이근호와 김병지. 김병지 감독이 이번 승리로 1승 1패 동률이 되면서 지난 패배에 소력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팀에서 붙는 마지막이겠죠? 다음 시즌은 아마 새로운 팀을 각각 맡게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매치업을 보여주게 될지. 공격 포인트입니다. 나티 1골, 사오리 1골, 카라인 2어시, 제이 2골에 1어시 기록했고 액션이에서는 지안 2골, 헤인 1골 1어시 기록했습니다. G파컵 득점 순위입니다. 제이와 박지한이 2골씩 기록했는데 제이는 계속해서 6강전 경기가 남아있고 사오리 나티도 마찬가지죠. G파컵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카라인 선수가 2개의 도움으로 선두가 됐습니다. 역시나 6강전이 남아있는 월클, 스탯을 쌓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G파컵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제이가 3개의 공격 포인트 기록했고 지안, 헤인, 카라인까지 2개씩 기록했습니다.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월클과 액션이의 원투 펀치 모두 득점을 했죠. 사오리 선수가 31골로 단독 1위 공고하게 굳혀가고 있고요. 헤인 선수 26골로 경희 선수와 동률, 나티 22골로 단독 5위, 지안이 12골, 드디어 프론트 페이지로 나왔네요. 공동 10위입니다. 올타임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나티 선수가 20개의 도움으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헤인이 10개의 도움, 단독 7위가 됐고요. 두 자릿수 도움을 기록한 7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카라인이 7개, 공동 10위입니다. 올타임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나티가 42개, 여전히 선두고요. 불대녀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죠. 사오리 선수 37개로 단독 3위. 헤인이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36개. 다만 컵대회는 1라운드 탈락을 해버리면 다음 시즌까지 한참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출한 선수가 당연히 더 높은 찬스가 있죠. 박지한 선수가 14개, 힙합 선수와 동률인데 페이스는 훨씬 빠르죠. 공동 17입니다. 카라인 12개 기록했습니다. 슈팅력도 상당한데 어시스트도 쏠쏠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 선수 아주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한 경기만에 3개의 공격 포인트, 팀 선배인 구자레의 기록 단번에 따라잡았습니다. 김병지 감독 37경기 18승째를 올리게 됐습니다. 2연승이고요. 6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김병지 감독도 컵대회와 인연이 없었어요. 2번 연속 1라운드 탈락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6강전에 진출해봅니다. 월클이 정말 좋은 팀이네요. 김병지 감독에게. 이근호 감독 11경기에서 7승 4패를 기록합니다. 처음으로 연패를 하게 됐습니다. 단 한 번도 연패 없이 한 번 지면 그 다음 경기는 반드시 이겨왔었는데요. 첫 연패고요. 그리고 실패라면 실패라고도 할 수 있겠죠. 2번의 리그에서 첫 번째 3위로 액션이를 바로 포디움으로 올렸고 지난 G리그에서도 조별에서 2위, 또 토너먼트 가서 4강까지 갔으니까요. 성공적인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컵 대회에서는 좀 어려웠네요. 1라운드 탈락하게 됩니다. 승률 차트입니다. 김병지 감독 5할 바로 밑까지 올라왔는데 과연 6강전에서 승리하면서 4강까지 월클을 이끌 수 있을지. 이근호 감독은 7할 때 승률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굉장히 좋은 승률입니다. 액션이와의 합이 참 잘 맞았는데요. 다음 행선지가 어떻게 될지. 팀 성적입니다. 액션이 36경기 13패째가 됐습니다. 2연패고요. 마치 이제 액션이로서의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뉘앙스가 풍겼는데 저는 개편이 되더라도 이 팀 정체성, 액션이의 레거시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물론 저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월클 38경기 22승째가 됐고 다승왕인 액션이를 잡음으로써 또 선두까지도 경우에 따라서 치고 나갈 수도 있겠네요. 승률 차트입니다. 역시나 골대녀의 최정상 두 팀답게 승률 차트에서도 나란히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G리그의 성적을 반영해서 월클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약간 크로스로 서로 1라운드에서 조기에 만나게 된 경향이 있는데요. 이 두 강팀이 너무나 일찍 만나서 한 팀이 떨어지게 된 것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또 팀이 10팀밖에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강팀끼리 붙는 그림은 불가피하긴 했습니다. 승부차기를 무승부로 봤을 때의 승점 순위입니다. 액션이 정규 시간 패배 10회째가 됐습니다. 월클은 또 17승을 거두면서 승점 3점 추가했고요. 두 팀은 역시 골이 실점보다 훨씬 많은 건강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너먼트 대진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예선 1경기 월클이 이긴 게 맞는데 그대로 이 토너먼트 트리가 이쪽으로 구척으로 연결이 돼서 구척 월클전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트리가 만들어지는 것인지는 방송을 보고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자,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G파컵 첫 경기부터 7골이나 나오면서 또 원사이디드가 아니라 4대3으로 치고받으면서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3대0까지 월클이 앞서 나갈 때는 액션이가 대량 실점하면서 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걸 3대2까지 따라오고 월클이 4대2로 다시 벌리자 4대3까지 추격하는 특히 박지한과 해인의 연이은 부상, 특히 에이스 라인에서 부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근호 감독도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부상당한 선수를 강제로 출전시키기가 어려웠겠죠. 진짜 7명으로 이제 스쿼드를 바꿔야 되는 것이 이 경기를 지더라도 선수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무리하게 뛰면 2주, 3주 만에 회복할 것을 한 달, 2달 더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지한 선수 끝까지 뛸 수밖에 없었고 그 마지막 4대3으로 따라잡는 그 골은 정말 좀 울림이 있었어요. 부상투혼.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거의 손이 부러진 상태로 극장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만들었던 그 기억도 나고요. 지한 선수가 부상투혼 보여줬고 지한 선수도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골대녀 처음 왔을 때는 분명히 좋은 실력, 퀄리티 갖추고 있었지만 혼자 좀 볼을 독점하고 슛을 좀 난사하는 경향 제가 한일전 1차전을 통해서도 좀 확인을 했었는데 많이 진화하고 발전했어요. 충분히 이타적으로 하나 선수도 마찬가지고 태미 선수에게 해인 선수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볼을 아낌없이 뿌려주거든요. 그런 모습들 너무 좋았고 또 본인이 해결할 영역에서는 또 에이스의 역할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젖잘싸죠. 지더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 그 골에는 진짜 많은 서사가 담겨 있었고 동료들이 모여서 눈물 흘리는 장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또 뭉클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월클은 오랜만에 액션이를 잡긴 했습니다만 그 천적 관계가 다시 발동되나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이 선수의 성공적인 데뷔전 좋았고 제이, 나티, 사오리로 이어지는 삼각편대. 카라인도 훌륭한 킹 능력과 어시스트 능력까지 갖추고 있고 엘로디도 사실은 벤치 자원이 아니라 주전감이죠. 선수 구성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우승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엑스맨, 아니 런닝맨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런닝맨 김병지 감독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캐시가 굳이 과도에게 전진해서 빌드업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은 고질병처럼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 팀에게는 찬스가 되고 있어서 또 저 같은 제3자 입장에서는 골이 어쨌든 많이 나오니까 나쁘진 않은데 월클 팬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은 김병지 감독은 월클 진짜 잘 만난 거거든요. 월클 만나기 전까지 4연속 강등, 슈퍼리그 꼴찌만 4번 했는데
만나서 성불, 우승을 처음으로 만들어준 게 월클이고, 이번에도 컵대회 2번 연속 김병지 감독은 1라운드 광탈했었거든요. 처음으로 6강전 가보는 겁니다. 월클 선수들에게 좀 잘 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기가 끝나고 이근호 감독이 직접 액션이의 엠블럼을 손수 내리는 모습은 상당히 좀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런데 뭐 라이브 후토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게 액션이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팀 정체성이라는 이 골대녀의 자산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정말로 다 없고 제로로 시작한다? 그건 너무 리스크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제작진의 관점에서도. 역시 뭐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소소한 수준의 변화, 팀 정체성은 유지하되 뭐 팀수를 줄인다거나 또 한 팀에 한 7명으로 증가가 된다거나 또 정체성이 모호한 선수들은 본 정체성의 팀으로 이적을 시킨다거나 하는 등의 변화가 아닐지 싶고요. 뭐 팀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부상당한 혜인 선수, 지한 선수 빠르게 잘 회복했으면 좋겠고 녹화 시점에 당한 부상 지금 시점에서는 회복이 다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본업에도 좀 지장 없이 잘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